최상목을 봅시다. 이놈도 최상목은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376강, 378강, 381강, 384강, 388강 최상목. 썸네일에만 나온 걸로 최상목이 내가 5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최상목에 대해서. 최상목을 수사하라, 최상목을 탄핵하라, 최상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상목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전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최상목은 누구냐? 권한대행인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기소돼서 더 이상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부한다.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 최상목 위헌 논란 자초하나. 최상목은 헌재에서 선고가 나와도 자기는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는 게야. 헌재 심판에 난 따르지 않겠다. 나는 별도로 법무부하고 논의하겠다. 자기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법무부하고 법제처하고 논의하겠다는 거야. 와, 이런 보통 놈이 아니야. 미친 놈이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이 헌재에다가 어필을 해가지고 헌재가 받아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10일 날 이제 변론기를 잡아준 거야. 10일 넘어서 하겠지, 이제. 변론기를 한번 잡아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겠지. 돌아버리겠어요, 내가. 이게. 이런 놈들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시간 22분 됐네. 최종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392강에서 이재명, 추미애,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이 5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죠. 그 전에 최상목을 한번 코딩해서 APM 지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388강에서 했어요. 이재명, 추미애와 같이 윤석열과 최상목을. 자, 봅시다.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재명과 추미애는 예전 APM 지수가 같습니다. APM이라는 것은 Achievement Prediction 모델의 앞 문자만 딴 겁니다. APM 지수는. 그래서 권영세, 윤상현, 권성동, 추경호, 최상목. 최상목은 예전에 했던 APM 지수 그대로 가져왔고요. 새로 지금 APM 지수로 코딩한 사람들이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권영세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마이너스로 들어온 사람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선. 왜냐하면 한국 문명을 퇴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인식이 없어요. 목전의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삼위일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PM 지수가 한 40 정도 되면 국실장, 과장, 중앙부처에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50선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관을 해도 됩니다. 장차관을 한다는 말은 국회의원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APM 지수가 헌법기관의 장을 맡아도 된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인권위원장 또는 헌법이 얘기하는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관위원장,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무를 맡기에 충분하다. 60이 넘으면.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그렇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이걸 잘 감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에 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기초적인 것은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보면 됩니다. 그게 첫 관문이에요. 그 말이 타당한 말인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정합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맥락에 맞는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실천되면서 합의에 의려, 자기가 이렇게 해! 라고 지시명령하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way of consensus라고 하는데 합의의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사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지를 일일이 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은 항상 그런 길을 걸어요. 추미애도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놀라워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요.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재명도 성남시장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똑같은 비전, 똑같은 그 행동 패턴, 똑같은 의사결정, way of consensus의 길을 왔어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원서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사회적 성취가 있었는지를 알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왜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이재명과 추미애를 높이 평가하는지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한테 업데이트 하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영세, 윤상현, 권성동, 추경호, 최상목, 이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는 이런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 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나는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학문적 소양입니다. 업데이트 하지 않는 삶이 비참한 삶인 거예요. 문재인, 친문 세력들 업데이트가 안 돼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욕해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는 하나도,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들 보면 자기네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재명을 까요. 이재명은 지금까지 한 14년 정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한 사회적 성취가 높아요. 그런데 이재명을 막 까. 통합하라. 포용하라. 왜 일극체제를 가느냐. 왜 사당화하느냐. 이러면서 까. 왜 칼의 언어를 말하느냐. 이재명은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달아서 비판합니다. 윤석열을 비판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문재인, 친문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제거당하기 위해서, 제거당하는 것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하죠. 그 대신. 내가 다 조사했거든. 만약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사회적 성취가 크게 있었는데 내가 못 봤다 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코딩하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항상 언제라도 열려 있어요. 새로운 정보에.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지 않는 자야 그의 생의 마지막이 비참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워서 앞으로는 이런 문명을 훼손하는 자들, 이 정치판에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해야 되죠.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이 길을 한 30년 가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진짜 우뚝 선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비난한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6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 세계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우리 밑에 와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때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명박이라는 사람, 박근혜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했었지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절망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시간에 우리의 민주주의 적들이 정치판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